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뜨거워지며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을 밝게 비춰주는 태양. 하지만 그런 태양이 뿜어내는 태양풍은 보기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 점에 있어서 태양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분야 중 하나이며, 이뿐만 아니라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쉽게 탐사할 수 있는 천체가 아니기에 아직도 베일에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태양의 극궤도를 선회한 인류 최초의 우주 탐사선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율리시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율리시스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율리시스호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우주국 ESA의 합작품으로서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지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태양을 관측하고 탐사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무인 탐사선입니다. 율리시스호는 1990년 10월 6일 오전 7시 47분 15초에 미국 플로리다주 메리트 섬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 제39 발사단지에서 발사되었으며, 나사가 발사한 우주선들 중에서 세 번째로 실제 임무를 진행했던 궤도선인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의 STS-41 미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율리시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으며 또 무슨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먼저 율리시스호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 중 한 명인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궤도선인데, 오디세우스를 라틴어로 발음하면 율리시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의 큰 총애와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으며, 트로이 목마라는 일종의 전쟁 장치를 고안하여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군이 오디세우스의 아이디어와 주도하에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거대한 목마 장치에 감쪽같이 숨어있다가 기습하여 트로이를 함락시켰듯, 율리시스호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태양 탐사 업적을 세우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안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따서 탐사선을 장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율리시스호는 1986년 챌린저로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4년 정도 더 늦게 발사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율리시스호는 370kg의 무게로 발사되었고, 이 궤도에는 입자 또는 먼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함께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전력은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인 원자력전지 RTG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에서 직접 공급되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폴리토늄 238이 방사능 붕괴를 할 때 발생하는 열이 바로 핵심적인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율리시스호는 거의 모든 행성들의 공전 궤도를 담고 있는 우주 공간의 가상 평면을 빠져나간 인류 최초의 궤도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심차게 발사되었던 율리시스호의 결말은 어찌 보면 조금 허무하기도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율리시스호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09년 6월 30일에 운용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사된 지 겨우 19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끝을 맞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히터 작동 곤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히터가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연료가 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2008년 2월 이후 원자력전지 RTG의 출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히터를 작동시키는 것이 매우 곤란해졌고, 이에 자세 제어용 연료의 동결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고 대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마음 한편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몇 년의 시간을 공들여 만들었어도 차질 없이 계산하고 계획을 짠 후 발사를 해도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결코 단명했다고 해서 율리시스호가 아무런 의미 없는 탐사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값진 결과물들을 많이 얻었던 율리시스호의 탄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안겨준 소중한 의미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율리시스호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태양에 대한 관측 정보가 매우 적었습니다. 태양은 겨우 저위도밖에 탐사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커다란 태양 주회 궤도 라인에 탐사선을 투입해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궤도 경사각이 매우 큰 발사체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태양 주회 궤도란 태양의 표면에 위치해 있는 태양계의 무게중심을 도는 궤도를 말합니다. 원래 나사와 ESA는 국제 태양 극지방 탐사 미션을 위해 2개 기의 태양 탐사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편은 목성의 북극 쪽을 먼저 거친 이후 태양의 남극 쪽으로 향하는 것이고, 다른 한 편은 목성의 남극 쪽을 먼저 거친 이후 태양의 북극 쪽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81년 미국 측의 한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 계획들은 율리시스 계획으로 재차 수정되었습니다. 율리시스호의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나사는 원자력 전지 RTG와 발사체를 제공했고, ESA는 탐사선을 직접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계 각지 대학 연구기관의 관측기기 총 10기가 함께 탑재되었습니다. 제작까지는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대망의 발사는 계속해서 연기되었습니다. 먼저 1983년 2월부터 1986년 5월까지 3년 3개월에 걸쳐 1차적으로 지연되었고, 이후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폭발하는 바람에 1990년 10월까지 3년 5개월가량 더 연기되었습니다. 율리시스호는 우주를 만나기 위해 총 약 7년 정도를 더 기다린 셈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발사된 율리시스호는 우주왕복선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지구 저궤도에 올려지게 되었고, 그 지점에서부터는 고체 연료 로켓을 이용하여 목성으로 우주 항해를 떠났습니다. 율리시스호의 부스터는 2단식으로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회사인 보잉의 관성 상단 로켓 IUS Inertial Upper Stage와 역시 미국의 항공우주 제조회사이자 방위 산업체인 맥도널드 더글라스의 유료 하중 추진 모듈 PAM Payload Assist 모듈의 S형으로 설계되어 제작되었으며 70rpm 속도로 회전하는 턴테이블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또한 율리시스호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등장하기 전까지 지구의 중력권을 탈출하고 난 이후 인간의 힘에 의하여 가속된 최고 속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리시스호의 목성을 향한 항로는 그 유명한 호만전이 궤도인데, 근일점이 1AU이고 원일점이 태양으로부터 목성까지의 거리인 약 5AU입니다. 호만전이 궤도란 같은 평면에서 서로 다른 두 원 궤도를 이용하는 타원 궤도입니다. 율리시스호는 우주를 달리고 또 달린 여정 끝에 1992년 2월 8일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수행바위를 실시하여 황도면에 대한 궤도 경사각을 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리시스호는 목성의 중력 도움을 받은 후 목성의 자기권을 탐사하고 드디어 태양을 도는 타원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율리시스호의 관측 임무의 여정은 어떠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율리시스호의 직접적인 태양 탐사는 1994년부터 1995년,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있었는데요. 먼저 1994년에는 태양의 남극 쪽으로, 1995년에는 태양의 북극 쪽으로 탐사를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태양의 극지역에서 발생하는 태양풍과 태양 자기장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과학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율리시스호는 태양 주변의 극궤도를 돌게 된 인류 최초의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1년 뒤인 1996년 5월 1일 우연하게도 율리시스호는 하큐다케 해성의 이온 꼬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꼬리의 길이만 해도 약 3.8AU였던 하쿠다케 해성은 1996년에 대해성이라고 불렸었는데, 바로 최근으로부터 약 200년 동안 하쿠다케 해성보다 지구에 가까이 다가왔던 해성은 역사상으로 보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리시스호는 이로부터 약 4년 후인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태양의 남극권을 관측했는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양의 남극은 매우 활동적이었고 극한적으로 활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외에는 정확한 위치 등의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2년 후인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서는 율리시스호는 원일점을 통과하게 되었으며, 2004년에는 맥노트 해성의 꼬리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1996년 5월 1일 하쿠다케 해성을 만났었던 이후로 약 8년 만에 또다시 해성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태양풍이 발생함에 따라 해성의 물질을 율리시스호의 근처로 가져온 것이 아닐지 추측되었으며, 그렇게 마주한 지 3년이 지난 2007년에는 맥노트 해성의 꼬리를 통과하게 되었고, 이 통과는 하쿠다케 해성 때와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통과하는 지점에서 태양풍의 속도가 매초 대략 700km 수준에서 400km 이하까지 무려 300km가량이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율리시스호는 맥노트 해성의 꼬리를 통과한 이후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태양 극권 관측을 세 번째로 실시하기 위해 운용이 2009년 3월까지 연장되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원자력 전지 RTG의 출력 저하는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탐사선 내부의 과학계기를 작동시키거나 액체 화학물질인 자세 제어용 히드라진 연료가 동결되는 것을 막아주는 히터를 가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탐사기기 몇을 제외하고는 각 장비들의 스위치를 그때그때 미리 차단시키는 것으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며 율리시스호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약하며 생명을 연장해 나간 끝에 2008년 2월 22일 발사로부터 약 17년 4개월 만에 ESA와 나사는 율리시스호의 임무가 앞으로 약 수개월 이내에 종료될 것임을 알리게 되고 2개월이 지난 2008년 4월 12일 나사는 정확한 임무 종료 날짜를 2008년 7월 1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태양풍은 그 규모가 거대하고 강할 경우 우리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방해해 운행에 차질이 생기게 될 수도 있고 전파를 이용한 통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지구의 전력 시스템에도 파장을 끼쳐서 크나큰 정전 사태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서 2019년 7월 13일에 발생했던 뉴욕 대정전 사건만 떠올려 보아도 알 수 있듯 과거의 정전 피해나 지하철 운행 차질, 전광판 정지, 영화관이나 모든 연극 등의 공연 정지, 암흑을 틈탄 악탈 등 무수히 많은 연쇄적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양풍의 피해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태양 탐사에 커다란 기여를 해준 율리시스호가 더욱 더 의미 있고 빛나는 게 아닐까요? 앞으로도 율리시스호와 같은 태양궤도 탐사선들이 아직 다 풀리지 않은 태양의 비밀들을 차례차례 풀며 과학계에 큰 역사를 세워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뜨거운 태양의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